오늘은 그 선형회귀 그 예제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뭐가 아래 표라 그랬는데 표가 오른쪽에 있네요. 예, 오른쪽 표처럼 요걸로 해야겠다. 예. 어,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xi가 있고 종속 변수 y가 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예, 그때 선형회귀 방법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선형 모델을 찾고 x가 7일 때 y 값을 예측해 보라. 이게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건 요 사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좀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요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 데이터고 y 값이죠, y 값. y 값인데 어, 예를 들면은 뭐 요걸 하나 찍어 볼게요. 요걸 이제 특정한 점을 찍으면 이게 y i 뭐 여기 i에 뭐가 어떤 뭐 인덱스가 들어가긴 할 텐데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근데 요거가 있고 요 예측 값을 사실은 이게 여기서 독립 변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x i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요 예측 모델에 의해서 이 선형 모델에 의해서 여기가 y i에 이렇게 햇으로 표시하더라고요. 이 예측 값을. 예. 그래서 이게 표시되는데 그러면 요만큼의 요 빨간색 차이가 생기잖아요. 요게 이제 오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 써보면은 어 그 실제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어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되죠? 알파 네. 이제 이게 왜냐면 선이니까 요 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절편이에요. 절편. 여기가 절편이고 더하기 어 베타 xi 여기다가 이제 오차가 있는 거예요. 오차.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그냥 입실론 i라고 쓸게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i 해시 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지금 이 에러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요걸 그대로 그냥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yi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i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오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요게 이제 yi 해시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이게 프리딕트라고 돼 있어요. 여기 코드에는 프리딕트가 돼 있는데 사실 수식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한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돼 있긴 하거든요. 여기 프리딕트에서 실제 데이터를 빼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요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근데 큰 차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제곱하니까. 예, 뭐 이게 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서 저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여기 이제 에러 함수인데 이제 우리는 이 에러 함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러를 제곱을 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미아 선생님도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일단은 아까 말한 우리가 정의한 에러 함수가 여기 나오잖아요. 에러 함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곱한다는 뜻이고 그거를 다 더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를 SSE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SSE. 그러니까 Sum of Squared Errors 해가지고 제곱한 거의 합. 네, 요 함수를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요걸 한번 여기 우리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식이었어요. 아까 그 에러 함수 식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1.2가 y가 1.2일 때는 어 여기 이제 그
중요한 게 요 앞에는 전부 1이 들어가요. 어. 알파에는 여기 개수가 전부 1이니까. 예. 이게 전부 1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에 이제 그 X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어, 뭐 요렇게 처음에 이제 1하고 1.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에러를 입실론 1이라고 한 거예요. 입실론 1.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데이터를 요 행을 넣었을 때 입실론 2가 나오고, 이렇게 입실론 3, 입실론 4, 입실론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거 이 함수는 뭐냐면 요거를 다 제곱하는 거예요. 얘를 다 제곱을 하고, 그럼 얘도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곱이 되겠죠. 그죠? 얘도 제곱이 되고, 예,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오차를 제곱하는 거예요. 오차를 제곱하는 이유는 전부 오차를 양수로 만들려는 의미도 있고, 오차를 좀 부각시키려는 의미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썸이 붙잖아요. 썸이 붙으니까 이것들을 다 더한다는 거죠. 더하기 해서. 예. 이런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고, 근데 요거를, 음, 제가 요거를 좀 지우고, 예. 요거를 이제 그 행렬꼴로 좀 행렬 연산꼴로 고쳐볼게요. 고치면은, 어,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쓰고, 이게 이제 y 값이죠. 이게 이렇게 열 벡터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쓰고 빼기 하고, 요 개수들만 이렇게 빼가지고 행렬을 만들었어요. 행렬 만들고 여기 들어가는 알파 베타를 이렇게 벡터로 빼가지고 알파 베타 이렇게 꼴로 만들고, 그러면은 이걸 곱하면은 행렬 연산을 해보면 그대로 이렇게 돼요, 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 입실론 1, 입실론 2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요런 꼴이 될 거예요. 여기 y가 하나의 이 열 벡터가 될 것이고, 여기 행렬이 있고, 여기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는 요거예요. 알파 베타. 요거를 제일 적절한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것도 벡터가 되겠죠. 벡터가 되고, 이 오차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벡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죠? 그러면 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이 벡터의 에, 크기 크기인데, 이거 크기의 제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곱. 예. 그러면은 요게 어 우리 그 이 그 뭐야, 벡터의 크기를 정의하는 게 이게 저기 닷 프로덕트로 정의되거든요. 요렇게, 예.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해서 여기 루트를 씌우는 게 크기인데, 여기는 지금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게 다 그 뭐야, 요 요 각각의 성분들을 제곱한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거니까 이게 결국 입실론 1의 제곱 플러스 입실론 2의 제곱 플러스 해서 땡땡땡 가가지고 플러스 입실론 5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요게 그 입실론 1이 바로 이거잖아요. 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약 이거 기호로 그냥 써보면 yi 마이너스, 음, 가로치고 알파 플러스 베타 xi의, 예, 요게 입실론들이거든요. 이 입실론 성분들이거든요. 요거를 제곱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시그마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sum of 뭐야, 스퀘어드 에러스가 바로 이거 되는 겁니다. 이게 벡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오차 벡터의 제곱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요거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오차를. 결국 오차 제곱을 최소화하는 건 오차 최소화하는 거니까 이게 목표인 것이고, 어, 좀 됐나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 오차 제곱의 합의 함수를 최소한, 왜 이게 나오지? 어.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우리 교재 코드에 이렇게 나와요. 교재의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아예 그냥 구해가지고 바로 이 베타하고 알파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 베타를 요렇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그냥 써본 거예요. 요거, 코릴레이션이 요렇게 되거든요. 요게 코릴레이션이에요, 요게. 어, 레이션. 예. 요렇게 공식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게 그 y의 표준 편차잖아요. y의 표준 편차. 이게 x의 표준 편차고.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적절하게 다 약분하고 해버리면 이제 오른쪽 식이 나오고 어 사실은 여기 이제 그 뭐 이렇게 두 개 다 똑같이 n분의 1을 곱해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요게 코베리언스 xx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베리언스 x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인 거죠, 분산. 그렇죠? 분산은 뭐냐면 평균에서 그 각각 데이터의 그 차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예, 이게 평균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눠준다. 그리고 요 위에 거는 요게 바로 요 코베리언스 xy죠.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하면은 이거 우리 확률론 할 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x, y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곱한 거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평균을 또 곱한 걸 빼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베리언스 x는 우리 맨날 외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다. 네. 그리고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y의 평균에서 어, 어, 그 베타 곱하기 x의 평균 이런 꼴이 되고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요 공식 가지고 이게 기울기의 의미가 있는지가 좀 애매하잖아요. 전에 우리 온 선생님하고 쓰레기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딱 그냥 분자 분모 생긴 것만 보면 X편하고의 Y편하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예. 밑에가 X의 편하고 위에가 어떻게 보면 Y의 편하고 근데 그게 기울기의 정의니까 예. 어떻게 보면 대충 생긴 걸로 보면 make sense 한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사실 보면 예를 들면 데이터 포인트들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 X 방향으로 많이 퍼져 있잖아요. 여기 평균이 한 요 정도 있으면은 평균에서의 거리가 그 X 쪽으로 많이 퍼져 있죠. X 쪽으로. 근데 그 Y 쪽으로는 별로 안 퍼져 있잖아요. Y 쪽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분모가 큰 거예요. 분모가 좀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울기 뭐 여기에 뭐 선형 모델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만약에 그 Y 쪽으로 많이 분산이 퍼져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Y 쪽으로 많이 퍼져 있고 요건 X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퍼져 있죠. 여기 평균이 가운데 있다고 치면 그렇게 많이 안 퍼져 있는데 Y 쪽으로는 이만큼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Y 쪽으로 많이 퍼져 있으면 요 여기 저 분자가 커지니까 기울기가 커지고 요거 그 X 쪽으로 퍼져 있으면 좀 약간 귤기가 좀 작아지고 약간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왠지 그럴 것 같고 요 부분은 뭐냐면 요게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부호. 왜냐하면 이게 그 상관계수라 그러나요? 상관계수?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여기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Y축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거는 똑같은데 X축으로 조금 퍼져 있고 근데 요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죠? 똑같이 Y 쪽으로는 많이 퍼져 있고 X 쪽으로는 조금밖에 안 퍼져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여기서 표시를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제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왠지 좀 느낌이 좀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그런가요? 음, 코릴레이션이 음, 구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를 갖다가 스탠다이즈 해놓은 게 코릴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스탠다드 해놓으면 코릴레이션이 움직이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네, 정확하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1일 때는 어, 이걸 거고 마이너스 1일 네, 때는 이걸 거고 네. 뭐 그 대충 중간에 이제 느낌, 어디가 음,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네, 듭니다. 느낌은 대충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볼 건데, 어, 이게 이제 그 편미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슬랙에다가 이거 잘 설명해 놓은 유튜브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오늘 제가 할 거는 이거 이제 행렬 방정식을 통해서 이 앞에서 본 공식을 유도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 요게 아, 요거거든요, 요거. 요렇게, 요, 그, 그, 에러를 벡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행렬 연산으로 표현한 그걸 가져온 거예요. 예, 그걸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어떤, 어, Y의 어떤 열 벡터가 될 것이고, Y 벡터들인 거고, 요게 이제 A라는 행렬이라고 치고, 이거를 V라고 표시할게요, 제가. 그냥 V라고 표시하는 건데, 이거를 빼면은 요게 입실론이라는 오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어, 지금 아까 우리가 식에서 봤듯이, 어, 이걸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Y는, 어, A, V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Y는 AV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입실론이 있으니까. 오차가 있어요, 항상.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이 AV는 Y라는 이 행렬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V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때 이 경우에 이 해에 가장 가까운 근사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사해를. 예. 그런 상황인데, 어, 그, 여기서, 여기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 이게 V가 어떤 특정한 벡터가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게 열 공간의 원소거든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예. 칼럼 스페이스만 하는 거지. 그죠? 그죠. 컬럼 스페이스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 사례를 보면은, 여기 그 열 벡터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요 첫 번째 열 벡터를 이렇게 A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걸 A2라고 할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은 요 A라는 거는 뭐냐면은 A1하고 A2 이거 블록 매트릭스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열 벡터로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알파, 베타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알파 A1 플러스 베타 A2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하나의 그 실수값이에요. 실수값. 개수들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벡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알파 베타를 정해주면은 이 열 공간의 하나의 어, 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능한 모든 선형 결합이라고 나타낸다면 그거는 열 공간 자체가 되겠죠. 그죠? 열 공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음, 그게 사실은 요거를 잘 좀 뜯어보면은 A라는 행렬이 이게 지금 어, 막 5 바이 2인가요? 5 바이 2 행렬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데 어, 이렇게 R2에서 그냥 벡터 공간 R2에서 벡터 공간 R5로 가는 이런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데 요 공역, 요 공역의 부분 공간으로서의 이게 열 공간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 열 공간이 지금 보면은 두 개의 그 컬럼으로 돼 있잖아요. 얘들이 사실은 기저이기도 해요, 이 열 공간에. 왜냐하면 선형 독립 관계거든요. 선역 독립관계고 이 열공간을 스팬하니까 생성하면서 독립이기 때문에 기저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 그렇다면은 이 열공간은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니까 이건 2차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R5 속에 들어있는 어떤 2차원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마침 딱 잘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각화하기가 좋거든요. 2차원 공간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 A의 컬럼 스페이스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 컬럼 스페이스가 이렇게 평면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각화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네, T가 R2에서 R5로 간다고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게 5 곱하기 2 행렬이잖아요. 예. 그, 바꿀로 하자. 그, 5 곱하기 2 그거예요? 행렬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행이 5개 있고 열이 2개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정의역에 R2의 원소인 이 두 개짜리를 곱하면은 이렇게 5개가 되잖아요. 요거는 R5의 원소잖아요. 요거는 R5에 속하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R2에 속하잖아요. 얘가 정의역이고 아, 얘가 치역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좀 표시가 이건 요거 좀 맞지 않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연산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되거든요. 예, 예. 요 사례에서 요게 들어있어서 좀 맞지 않은 설명이긴 한데 예,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음, 요거를 다 지워버릴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표시한 게 왜 이렇게 되냐면 Y는 AB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Y는 열 공간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오차가 있잖아요. 오차가 우리 봤잖아요.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 공간은 이 평면으로 시각화되는데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아요. Y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표시한 거예요. 평면 위에 있지 않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시각화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어, 그, 이, 요거, 요거, y-ab 있잖아요. 이게 입실론인데, 이게 최소가 되게 하려는 거죠, 입실론. 요 입실론이 최소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Y를 예를 들, 갖다가, 그치. 그 Y를 AV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켜버리면 네, E가 최소화되는 거죠. 그죠? 그쵸. 그런 예.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이게 지금 여기는 조그맣게 평면으로 그려놨지만 사실은 무한히 큰 평면이잖아요. 예를 들면 AV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요- 그 이게 y 빼기 ab라는 게 바로 요 벡터 요 벡터 빼기 요 벡터는 이 벡터잖아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죠? 하늘색 벡터가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v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y 빼기 ab 하면 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벡터. 예. 근데 이 벡터의 크기를 제일 최소화하려면은 그 요거를 그대로 y 벡터를 이 커, 컬럼 스페이스에다가 정사형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이 입실론 벡터가 이 열 공간의 수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하적으로는 다 와닿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평면에서
어떤 점에서 평면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그대로 쭉 수직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게 뭐냐면 요게 V 벡터가 해가 되는 V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해서 썼어요. 별 의미는 없고 별 의미는 없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AV가 Y를 프로젝션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요게 프로젝션 시켜야 된다는 거 어디에다 프로젝션 시키냐? 여 컬럼 스페이스에다가 Y를 이 컬럼 스페이스에다가 프로젝션 시켜야 된다. 프로젝션 시킨 벡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될 때, 요 입실론의 크기가 최소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어, 그,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이거 잠깐 식을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y 빼기 av가 요거에 돼야 되잖아요. 요게 돼야 되니까, 참, 여기 답이란 뜻을 이렇게 해서 썼고, 프로젝션, 컬럼 스페이스 A에다가 여기다가 정사형 시킨다. 뭐를, Y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바로 입실론이잖아요. 요게 입실론. 입실론인데 이 입실론은 특징이 뭐냐면 이 크기가 최소화된 입실론은 이 열 공간의 수직이에요. 그죠? 수직이잖아요. 여기 수직 관계해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이 열 공간의 수직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렇게 표시할게요. 예. 이건 제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예, 열 공간의 수직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컬럼까지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예, 이렇게 할게요. 음,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빼면은 이 부분을 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예. 요렇게 될 때 요렇게 요 식을 만족시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입실론이 최소라는 거예요. 예. 됐죠? 예. 음.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좀 사실 좀 뜬금없는 짓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잠깐 이렇게 옮겨놓고 아이고 왜 이렇게 돼? 요거를 이렇게 옮기고 예. 여기다 양쪽에다가 이렇게 A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곱해 볼게요. A 트랜스포즈 이렇게 곱했어요. 곱하면은 요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트랜스포즈 Y가 될 것이고 분배 법칙이 적용돼 가지고 A 트랜스포즈 A V 햇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여기 요 A 벡터를 아까 우리 사례에서는 이게 그 저 열 벡터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A1 블록 매트릭스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됐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걸 떼놓을게요. 떼놓을게요. 예. 네. 요게 뭐냐면 요게 A 벡터예요. 아니 A 행렬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는 뭐가 되냐면 요 열 벡터가 행 벡터가 되는 거지. 행 벡터가 되면서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죠. 예. A2 트랜스포즈. 요런 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사례로 갖고 해볼게요. 11111 쓰고 여기 1, 2, 3, 4, 5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열 벡터가 여기서는 첫 번째 행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트랜스포즈 요 열 벡터가 트랜스포즈 되면서 행 벡터가 되고 1, 2, 3, 4, 5 이게 A 트랜스포즈잖아요. 그걸 기호로 쓴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요 A 트랜스포즈가 요거잖아요. 예, 요거로 여기다가 A1 열 벡터를 트랜스포즈 한 거. 그럼 행 벡터가 되는 거고 A2 열 벡터를 트랜스포즈 하면 두 번째 행 벡터가 되는 거고 요거를 요 입실론 벡터랑 곱하는 거죠. 이렇게. 네. 됐죠? 네, 요걸 지울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블록 매트리스 연산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냥 이 화살표 생략할게요. 이게 화살표 쓰는 것도 힘드네, 이거. 예, 이렇게 되고, 어, 요게 이제 첫 번째 행벡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벡터는 A2 트랜스포즈의 입실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A1하고 다 프로덕트 한 거예요. 입실론 벡터하고. 이거는 A2하고 요 벡터하고 다 프로덕트 한 거. 그쵸?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앞에 걸 트랜스포즈해서 그 행렬 곱을 하나, 이걸 다 프로덕트 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예, 예.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요게 되시면은 요거 이제 요 사례를 해보시면 돼요. 요거를 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해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될까요? 이 벡터가 나오겠죠. 뭐가 될까요? 뭐 2바 1, 2바 1로 그러니까 나오겠죠. 요게 그죠? 값이 나와요. 값이 뭐가 하나 그렇죠. 어떤 벡터가 나오거든요. 이게 예, 왜냐면 이 A1은 이 열 공간의 원소예요. 열 벡터들은 열 공간의 원소거든요. A1도 열 공간의 원소, A2도 열 공간의 원소예요. 근데 이 입실론은 열 공간의 수직이잖아요. 열 음, 공간의 수직이란 말은 열 공간에 속하는 모든 벡터와 수직이라는 거예요. 음, 음, 얘가 열 공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A1하고 A2는 이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과 입실론 이거 뭐야 이거 이 수직 표시한 거 요거는 수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수직이에요, 수직. 그러면은 수직 관계에 있는 거 다 프로덕트 하면 뭐가 되죠? 0이 돼야 되지 않나? 그쵸, 0이 되죠. 0이 돼요. 이게 음, 0벡터가 되는 거예요, 0벡터. 결론은.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TY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A V가 0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제 요런 식이 나와요. A 트랜스포즈 A V 햇은 A 트랜스포즈 Y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 이거를 만족시키는 V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V를 찾으면 이거 구할 수 있거든요. 요거잖아요. 요게 A가 이거잖아요. A 트랜스포즈 요거 트랜스포즈 하면 되잖아요. Y는 요거잖아요. 요거 숫자. 저거 숫자들로 되어 있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방정식만 풀리면은 이 V를 구할 수가 있고 이 V가 이 알파 베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분 음, 계신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거기서 그냥 직관적으로 딱 그 위 보면, 음, 여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네, 이걸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에러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에러를 갖다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소화시키는데 이게 0이 되면 가장 좋은 거죠, 이게. 그냥 네, 단순하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행렬식으로 보면 AV는 Y잖아요. 네, 이렇게도 지금 이게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보는 그 칼럼 스페이스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A 트랜스포스를 그냥 곱해줘도 이렇게 보면 그냥 딱 이게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에러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그냥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AV는 Y,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칼럼 스페이스구나. 그다음에 이 칼럼 스페이스를 만족하는 V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구나. 그것만 이렇게 딱 보고 나면 물론 이제 전개를 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건데 음. 어, 근데 그냥 쉽게 사실은 이해.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게 아니라고 지금 해놔서 약간 보게 좀 이게 이제 AV가 Y가 지금 아닌 상태거든요. 이게. 그게 조금 문제 좀 그게 문제긴 하네. 그게 문제인데 근데 온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A 트랜스포즈를 구한 꼴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 우- 음, 그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이 행렬이 전부 다 지금 그 칼럼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A가 여기 이 칼럼 스페이스에 이게 삐져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삐져나간 거 그렇죠, 왜 에러 때문에. 그렇죠. 음, 그러면 이걸 안 빠져나가게 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 음, 거예요. 일로, 음, 일로. 또 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같은 음, 이야기 하는 건데, 예, 이 식을 갖다, 그러니까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플러스 에러. 그걸 음,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걸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저는 재밌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컬럼 스페이스에 이게 수직이 된다는 거고 예. 수직이 되면서 요게 이렇게 A 트랜스포즈로 곱했을 때 이 부분이 0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양으로. 예. 예, 0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그러면서 이걸 정규 방정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규 방정식. 그래서 요거를 음, 풀면 된다. 이렇게 되는. 여기 A 음. 트랜스포즈를 아까 곱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까먹었는데 왜 그러시죠? 왜 A 트랜스포즈를 곱했죠? 근데 사실은 뜬금없이 곱한 건데요. 예,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정규 방정식이. 예. 근데 약간 이 A 트랜스포즈를 곱하면은 도움이 되는 점이 이게 저번에 우리 거기서도 나왔는데 우리 저 뭐냐 주성분 분석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이게 지금 요 모양이 5 곱하기 2 행렬이잖아요. 네. 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 4, 5인데 여기다가 이걸 트랜스포즈를 곱하면은 여기는 2 곱하기 5 행렬이잖아요. 여기는 5 곱하기 2 행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이 되면서 이게 대칭 행렬이 돼요. 이게 대칭 행렬이 돼서 이게 이제 그 A 트랜스포즈 A라는 요게 역행렬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을 풀기가 좀 좋아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좀 약간 뜬금없이 곱하기 참, 있긴 한데. 음, 잠깐만요. 음. 어, 이렇게 하면은 요게 대칭 행렬이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칭 행렬이거든요. 이게. 음, 그리고 또 그걸 그 오른쪽을 중심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시 그 음, 식을 써보면 A 트랜스포즈 네. A Y 각각이다.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Y. 트랜스포즈 예, 이렇게 예,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또 이쪽이 디멘션이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로 하면 5 바이 음, 2니까 2 바이 5겠죠. 그죠? 음. 그 그죠? 2 사실은 바이, 요, 어, 그다음에 여기가 5 바이 1이 될 거고. 그것도 이렇게 맞아 해야, 맞아 이렇게 떨어지긴 해야 하는데. 이게 2 바이 1로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만약에 요게 인버스가 그래서 역행렬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 방정식은 해결되는 거죠. ATA에 이걸 인버스를 곱해가지고 ATY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바로 해가 되는 거죠. 음, 예. 근데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 저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반드시 역행렬이 반드시 있을 것인가는 좀 약간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역행렬이 있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거는 역행렬을 구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 예. 일단 정사각 행렬이어야지 역행렬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나중에 서형대수할 때 요거 잘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뭐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제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한 걸 이렇게 해본 거예요. 요게 이제 A였잖아요. 요게 A였고, A 중에서 요 두 번째 열 벡터가 아까 그 X로 구성돼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는 다 그냥 1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 트랜스포즈잖아요. A 트랜스포즈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V라고 햇으로 표시했어요. 이게, 요게 이제 A 트랜스포즈고, 요게 Y였잖아요. 주어진 데이터가 다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Y. 그래서 이거를 풀면 되는데, 아까 요게 이제 A 트랜스포즈 A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또 계산한 게 이렇게 나왔어요. 어,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 이제 우리 따져보는 거거든요. 이런 숫자들이 왜 나왔는지 따져보면은, 어,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랑 요거랑 요거를 곱한 거거든요. 곱하면은, 어, 1을 5번 더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 표시예요. 이게 별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별 의미는 없고, 그 다음 거를 볼게요. 요게 잘 봐야 되는데, 요게 뭐냐. 예,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이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데, 요게, 어, 요거하고, 요거랑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곱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라는 거예요. 다 더한 거예요, 이거. X의 그 원소들을 다 더한 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고, X의 원소를 다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를 지우고, 예. 자, 요거하고, 요거랑 요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행렬 곱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xi의 제곱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뭐냐면 yi를 요거 1.2, 1.8, 2.6, 3.2, 3.8을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거. 왜냐면 요렇게 곱하니까. 예. 그다음에 요거는 xi랑 yi를 하나 다 곱해가지고 더한 거죠, 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어, 요거를 양변에다가 이렇게 n분의 1을 곱해볼게요. n분의 1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5개니까 지금, 이, 요게 조금, 요, 열 벡터의 개수가 5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5분의 1을 곱해볼게요, 5분의 1. 여기도 5분의 1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저기 스칼라 곱이니까 여기 다 5로 다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나누기 5, 나누기 5 하고, 예, 요거는 지울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누기 5로 하고, 여기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1이 될 것이고, 이게 원래 다 더하면 5잖아요. 다 더하면 5인데 5로 나누니까 1이 되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그게 평균이. 그 그냥 평균이. 그러니까 X의 평균이에요. 평균인 이게 거야. 평균. X의 평균이에요. X의 평균. 예. 그다음에 여기도 X의 평균이 나오고, 이거는 X 제곱의 평균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Y의 평균이 나오고, XY 곱한 거의 평균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 행렬 가지고 이거 방정식을 풀려고 하니까 좀 너무 헷갈려갖고 그냥 중학교 스타일로 이렇게 그냥 연립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예, 연립 방정식. 이게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여기 첫 번째 요 방정식에다가
EX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면서 요거의 제곱이 뭐, 제곱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곱해지겠죠. 이렇게. 예, 곱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방정식하고 두 번째 방정식을 더하면은 이거 없어지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요 부분이 그 2x 제곱 마이너스 2x의 요거의 제곱 해가지고 베타가 되고 요걸 더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면 2xy 빼기 2x 2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선생님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거 잠깐 놓쳤는데 아, 요 어, 왜 마이너스 2x가 나왔죠? 마이너스 2x. 여기 첫 번째에다가 다 마이너스 2x를 곱했어요,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된 건지 여기서 요 요거를 행렬 계산해서 방정식으로 풀은 게 이거잖아요. 요거를 아, 예, 예. 풀었어요. 예. 여기다가 이제 이 연립방정식 푸니까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풀잖아요. 풀려 뭐 하나를 없애야 되잖아요. 알파를 없애야 되잖아요. 알파를 네네. 없애려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2x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겠죠. 2x를 곱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x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음, 여기다. 예. 그 다음에 더해주면은 이제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2x 알파하고 2x 알파 더하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거 없애려고. 이거 네. 없애서 변수 하나만 남겨놓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더해줘야 되겠죠? 더하니까 이렇게 됐고, 음, 요거를 더했으니까 개수들끼리 더하면 하나만 이렇게 나오네요.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 xy 빼기 2x 2y가 되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넘기는 거죠. 이걸 넘겨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돼서 요게 아까 본 거예요, 요게. 여기 어디서 나왔냐면 어 여기 나오나? 예. 요거예요, 요거. 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요. 써 놓으니까 더 분명하게 보이네. 그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5번 슬라이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알파고 베타잖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다.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알파하고 베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알파 베타가 2 바이 1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맞게 이제 원래 A 행렬이 5 바이 2였으니까 그 예. 앞에다가 2 바이 5로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딱 정확하게 2 바이 2가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알파하고 베타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뭔가 그걸 가지고 놓고 알파 베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음. 거기에 맞게 이제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하고 곱해서 조작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하여튼 요게 많이 나와가지고 요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요게 나중에 우리 심화할 때 잘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부분 같아요. 욕구를 만든다는 게.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V 벡터인데 음. V 벡터가 절편하고 기울기에 그 네.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예. 그러면 근데 그렇죠. 그게 이거죠. V가 지금 2 바이 1로 지금 생긴 거예요,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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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 바이 1로 곱할 수 있게 어떻게 행렬을 조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래서 A에다가 앞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하면 5 바이 2 바이 5 그럼 딱 2 바이 2가 돼서 그, 그 V 행렬 거기에서 이제 음. 알파 베타를 구하기 수월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곱해 놓으면 항상 이렇게 대칭 행렬이 돼요. 이렇게. 하여튼 이런 예, 대칭 행렬이 되면서, 하여튼 이게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 있으면 하여튼 요 행렬 방정식을 풀기 좋잖아요. 근데 요 A만 있을 때는 일단 역행렬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정사각 행렬을 일단 만들어 놓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대칭 행렬이면서 정사각 행렬인 꼴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저도
깊은 의미가 뭔가 있어 보여요. 저는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면 봐야 될 것 음,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알파도 뭐 알파는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알파를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요거 그렇지. 알파가 요거잖아요. 빼기 이 x 베타잖아요. 그 이게 아까 그 식에서 나온 y 바를 이거 y 평균을 y 바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베타 x 바 이거예요. 아, 아까 우리 공식이 다 나왔어요, 여기서. 이게 사실은 그 편미분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공식이 나와요. 해보시면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고 넘어갈게요. 예. 뭐, 뭐 의외로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서 이제 그 코드를 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한번. 예, 이건 자세한 건 안 하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종규 선생님 했던 거고 하니까 그냥 제가 결과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서, 어, 요거를 보면, 아이고, 이거 올리려면 어떻게 돼, 이거. 예, 내가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해. 예. 요거는 공식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공식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교재에 나오는 공식 그대로 쓴 거예요. 요게. 이렇게. 코릴레이션 나오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오고 알파도 해서 그 여기 데이터 우리가 말한 아까 단순 선형회귀 문제에서 요 데이터를 넣으면은 요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어. 계산도 하고 원래 질문 자체가 이거였어요. 7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선형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7을 넣으면은 독립변수로 넣으면은 y 값이 어떻게 예측되느냐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ux라는 거는 7을 넣으면은 값이 얼마 나오는지 그까지 이제 해보는 거죠. 음,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이제 실행해 보면은 왜 이렇게 다 나오지? 어. 하여튼 알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0.54. 그러니까 y 절편이 0.54고 어, 경사는 0.66 정도 나와요. 0.66. 이거 계속 나오네? 왜 그래? 왜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x가 7일 때는 y 값이 5.16 나와요. 5.16.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단순 회귀 공식을 사용한 거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게 되게 경사하강법을 적용한 것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똑같아요. 프리딕트 뭐 함수 다 에러 함수 다 똑같은 거고 우리 이게 그 sum of squared errors를 이렇게 정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레디언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레디언트 스텝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책에서는 이거 개수 초기 값을 랜덤하게 정하게 돼 있는데 음, 저는 그냥 이걸 그냥 고정해 버렸어요. 예, 그냥 음, 되게 막 값이 막 달라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요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A는 그,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고, 편미분한 거고, 이 그레디언트 B는 그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고, 해가지고, 어, 새로운 개수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개수에다가, 요게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레디언트 A하고 그레디언트 B가 이게 벡터가 돼서 그레디언트 벡터거든요.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의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반대 방향만큼 가가지고 그거를 초기 개수에다가 더해주는 게 새로운 개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똑같이 또 이제 똑같이 해보면 똑같이 해보면 해보면 네 똑같이 나오죠. 예, 여기가 오, 0.66이라고 해서 똑같이 나와요. 0.54, 0.5.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거를 맛 좀 튜닝을 했어요. 제가 튜닝을. 요거 음, 운우 선생님 말대로 요거를 이제 시행 횟수를 만으로 늘렸고요. 1000에서 만으로 늘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수정했더니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음, 그러니까 제가 실행 횟수를 적게 했었나 봐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예. 실행 횟수를 적게 음, 하면 에러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네. 그게 실행 횟수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 스텝 네. 사이즈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스텝 계속 사이즈하고. 옮겨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그 최소가 될 때까지 계속 옮겨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행 횟수가 적으면은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값이 팍 그러니까, 틀려질 수도 있을 것 예. 같죠. 많이 하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예. 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정현 선생님 다 하셨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됐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어, 그 다음에 사실 다중선형회귀 이거는 아까 앞에 했던 거에 그냥 변수 하나만 더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 대단치는 않은데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그 인도 사람 예제 문제로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중선형 행위 방법을 이용해서 요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선형 모델을 찾으면은 새로운 이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 이거는 예를 들면 i가 실제 관측값 저 측정 값이에요. 실제 측정 값 데이터 주어진 거 요거 요런 것들 1, 6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어 그 알파가 있고요. 더하기 어 베타 1이 있어요. 베타 1이 있고 xi가 있고 아 이거 xi라고 하면 좀 어? 꺼져버렸다? 어. 잠깐 테레비를 켜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꺼져버렸어요. 음, 제가. 예. 잠시만. 예. 요거를 여기가 지금 노테이션이 상당히 어려워요. 노테이션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1로 그냥. 그다음에 1i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i로 하면 될까요? 예, 어, 그다음, 예, 또 그게, 꺼졌어? 죄송합니다. 저- 예, 손흥민 경기가 오늘 한 날이기 때문에, 예, 저도 그 지금 손흥민 경기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뭐 저기 어떻게 화면이 예, 나갔어요? 저만 보이고, 그런 거죠, 저만. 저만 그런 예, 거죠? 예. 그대로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네. 하여튼, 요거는 제가 어떻게 표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잠깐만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예. 여기 표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다음에 베타 2, X2, 이렇게 그냥, 일단 해놓을게요, 이렇게. 예. 그러면, 어, 어, 요게,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어, 여기다 그냥 X5라고 뭐 하나 집어넣자, 여기다 X5라고. 예, 그러면은, 요게 X5, X1, 이게 벡터가 될 거예요. X2라는 벡터. 이게 사실은 열 벡터로 표시하는 게 정확한 건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알파, 베타 1, 베타 2. 요거의 다 프로덕트 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다 프로덕트 한 예, 거예요. 예. 근데 요 앞에 X5는 항상 1로 고정돼 있어요.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여기가 1로 고정돼 있어요. 1로. X5가 1이에요. 여기 X5가. 요게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X 벡터라고 치는 거예요. 여기 좀 프리딕트의 X라고 한 게 이 벡터라 돼 있잖아요. 여기 벡터. 벡터라 되는 게 이게 X예요. X. 그다음에 요 베타라는 게 요게 베타예요. 베타. 요거. 예. 요거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한 게 이게 바로 요거.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해서 써야겠다. 그죠? 예. 예. 네, 여기 프리딕트니까 프리딕트.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라는 거는 그 여기서 저 실제 관측값에서 요거 예측값을 빼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여기는 뭐 거꾸로 돼 있는데 중요치 않아요. 거꾸로 돼서 거꾸로 하나 똑같아요. 제곱하니까 어차피. 예. 그렇게 되고 이게 보시면은 변수가 두 개잖아요. 요거 시각화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3차원으로. X1이 X1이 여기 있다. X1이 있고 음, X2가 있으면 이렇게 요 그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예측 모델이 이 선형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면으로. 이 평면을 잘 고르면은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두 개의 변수가 주어지면 여기 요 평면의 위치에 있는 점 y 값을 찾아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오차가 최소화되게 해가지고 그런 거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요 행렬 방정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데, 어, 요게 이제 실제 관측 값이고, 요게 이제 yi의 해시잖아요. 요 괄호 부분이. 그거를 빼주면은 이제 입실론이 나오겠죠. 오차가. 오차가 나오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다 해본 거예요. 요거, 요 1은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 y 값을 그대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 다 1로 놔야 되겠죠. 여기는 다. 알파는 개수가 다 1이니까. 그 다음에 요 베타 1에다가는 요거를 넣고, 요거를. 예,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X2에는, 어? 뭐야 이것도. 연결 장치가 없다는 게 왜, 잘 보이는데요, 저는? 예? 잘 보여? 제가 뭐 또 떴어요. 테레비에서 뭘 했나 보네. 예, 잠시만요. 뭐, 뭐 가렸다? 뭐 이렇게 된 거. 예, 아, 예, 없어졌어요. 예, 예, 아, 예, 지금 테레비 보는 음, 관계로. 죄송합니다. 예. 어. 그래서, 아니, 내가 안 보여, 지금. 내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음, 요거를 이제, 그, 그 행렬 연산꼴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까처럼. 그럼 요게 Y 벡터가 이렇게 나오고, 어, 요게 처음에는 1이 다 들어가고, 요게 X1에 그 열 벡터, X2에 열 벡터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게 A 행렬이 만들어지죠. 아, 그다음, 선생님, 네, 더 나가기 전에 하나가 궁금한데, 이 네. 알파에 1을 넣는 거는 왜 1을 넣죠? 아, 이게 여기가 1이잖아요. yi가 여기 yi 빼기 yi 해시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요 yi 해시라는 게 알파 플러스 어 그 베타 베타 1 원, x1 플러스 베타 2 x2잖아요. 네네. 예. 여기는 1이 들어가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절편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아까 직선에서도 절편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까 음, 2차원에서는 yi 해시 어떻게 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xi였잖아요. 여기도 1이 들어가죠. 여기 절편에 뭐가 들어가지 않으니. 음, 이게 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게 행렬꼴로 만들려면. 모든 게 다 거기 1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이렇게 행렬꼴로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 개수를 표시한 거예요. 개수를 표시해서 이렇게 여기 앞에 행렬이 1, 2, 첫 번째 열 벡터가 1로 다 들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상 선생님 들어가셔야 되나요? 네? 아까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요 A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A도 찾을 수가 있고 Y도 찾을 수 있어서 요 정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만들 수 있겠죠? 예. 예, 다시 숫자를 다 집어넣지 않아도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A를 알 수가 있고 A 트랜스포즈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를 구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요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Y도 여기 알 수 있잖아요. Y, 요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있어요. 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행렬 방정식. 어. 근데 이제 이거 손으로 풀기가 좀 어려워요. 손으로 풀기 어려워서 이 정도만 돼도 어렵기 때문에 예, 그냥 계산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책에 안 나오는 거라서 그냥 음. 어, 그냥 계산하는 것만 계산 손으로 못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 이거 다 지우려면 어떻게 지우는 거예요? 바닥 뭐가 그냥 음, 이게 컨트롤 터미널에 C인가? 터미널에 보기인가? 여기 지금 요거를 지우나? 여기서 터미널 지우기 이렇게 하면 되나? 터미널 지우기예요. 예. 아, 그럼 이제 제가 실행해 볼게요. 딱 하면은 앞에 것도 다 나오는 것도. 예, 이게 모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요렇게 모델이 나와요. 계산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게 두 개의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x1이 3으로 주어지고 x2가 7로 주어졌을 때 이 선형 모델에 따라서 딱 예측값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요게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예. 우리 그 음, 스튜어트 미적분에서도 했는데 요거 그 부분하고 다시 맞춰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거기서는 이 y 값이 y가 보통 g로 많이 표시되죠. g로 많이 음. 표시되고 어 그러니까 그 요 x1이라는 게 x로 표시되고 x2가 y로 표시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y 값이고 여기가 x1, x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저거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평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평면이 나와요.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지금, 아,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여기 쓰셔도 돼. 애노테이션이, 예, 네. 예. 지금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걸 지금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좋은 거잖아요. 에러를 0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0이면 제일 좋지만 0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많진 않죠. 근데, 최소화 시키는 거예요. 최소화 예, 시키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근사값을 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예, 예. 네.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이, 알파, 베타 1, 베타 2, 그러니까 이거의 널 스페이스를 구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널 스페이스 배웠잖아요. 널 스페이스 할 때는 이걸 널 스페이스로 하면은 이걸 널 스페이스로 만드는 알파, 베타 1, 베타 2를 갖다 우리가 구하는 게 그게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여기 y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게 이제 온 예, 선생님이 예.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여기 어. 이걸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0으로 지금 넣자는 거지. 최소화가 되게. 그러니까 요걸 0으로 놨다고 해도 예, 요게 있어가지고 그 앞에.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A 베타는 Y가 되잖아요. 음. 예? a 베타는 y가 되는데. 그럼 음. 여기에다가 트랜스포스를 이제 곱한다는 거지. 아, 근데 이제 그럼 아까도 요렇게 하면, 예. 말씀하셨는데, 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식이 나오긴 하는데, 약간 그 과정이 조금 예. 걸리는 점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사실은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 평면 위에 있지를 않아요. 예, 예. 오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이 애초에 이렇게 평면 위에 있는 음, 경우거든요. 그러면 오차가 0이라는 건데, 실제 우리가 접하는 문제는 이게 다 이게 바깥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걸 예측하기에 가장 적절한 오차가 최소화되는 이 선형 모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한다는 게 조금 걸리는 점이 있는데 어쨌든 온 선생님이 한 방식대로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해요. 예, 예. 신기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음, 왜냐하면 지금 음. 데이터 포인트가 실제로 있는 건 어디에가 있냐면 이 A 행렬의 안에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A 행렬 이게 실제 데이터 포인트일 거라고. 그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여기 이거. 두 개가 요 데이터 포인트는 이 음, 행렬에 들어가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이제 이걸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요 행렬에다가 요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요 y가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음, 거예요. 예. 이 행렬에 그렇죠. 예. 음,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이 근사값을 구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예. 어쨌든 온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서 계속 이 공식을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약간 그 과정에서 가능.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예. 그런 것 예, 같고 알겠습니다. 예. 어, 예. 토마스 선생님, 이 그림은 예. 어떻게 그리셨어요? 뭘로 그리셨어요? 이거 그거 저기 챗GPT한테 이거 코딩으로 그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제가 할 줄 오, 아는 게 있어요. 다 시켜갖고 하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제가 다중선형 회기를 원래 발표하려고 했던 건데 잘 음, 못하고 그냥 예제 문제 두 개 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음, 다중선형에 나오는 앞에 그레디언트 나오는 코드까지만 제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온 선생님 좀 보충해 주시고 아니면 뭐 뭐죠? 잔차 검증인가? 예, 잔차 검증. 예, 예. 그게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뭐 그런 거 좀 정리해 주시고 좀 해주시면 될 예, 것 같아 갖고 요것만 해보면 어, 아까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프리딕트 함수도 나오고 에러 함수도 나오고
어,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약간 제가 특이한 게 이게 사실 이거 요 문제를 푸는 것이긴 하지만 교재에 있는 함수도 다 거의 그대로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셔도 요약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기는 SSE가 안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요게 스퀘어드 에러만 나오고 여기 S가 빠졌네. 스퀘어드 에러만 나오고 요게 썸을 안 합한 해. 게 안 나와. 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정의하지 않아요. 요 함수 정의하지 않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썸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보통 여기 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썸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교재에도 보시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없지만 사실상 이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뒤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요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요 에러 함수를 요거를 편미분하는 거예요. 요게 그 음, 그 그 각 그 요거 베타의 그 각 성분에 따라서 그 음, 저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편미분하면은 여기 앞에 이제 그 에러 함수가 제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곱한 2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각각의 그 앞에 속미분을 하다 보니까 여기 개수들이 하나씩 튀어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 해보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 이거 제가 해보려다가 너무 시간이 없었고, 예. 손흥민 경기도 그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음, 급해서, 예, 이건 해보시면은 요게 그런 뜻이에요. 요게 그렇지. 예. 어, 구체적으로 따지면 여기 114가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음, 여기 여기 1이 들어가고 여기 X1에 1이 들어가고 여기 4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처음에 요거 하나를 집어넣어 어, 보면은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거 저기 편미분하면 요 2가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2가 앞으로 음, 나오고 요 속미분하면서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1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죠? 마이너스 1이 음, 나올 것이고 베타 1에 대해서 미분하면 역시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고 튀어나올 것이고 베타 2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앞에 4가 마이너스 4가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씩 튀어나온다. 이거. 예, 그런 뜻이고 어, 넘어갈게요. 제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게 이제 그레디언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러닝 레이트가 이게 학습률이잖아요. 학습률이 제가 지정했고 여기 시행 횟수를 10,000번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초기 값을 역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이게 0,0,0이 되거든요. 아니, 맞나? 0,0, 예, 전부 다 0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지. 예. 요게 XS 요게 뭐냐면 어 XS 0이 뭐냐면은 요게 앞에서 보면 이게 저는 이게 헷갈렸어요. 음, 이게 리스트의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의 리스트니까 XS의 이 0이라는 게 요게 114를 말하더라고요. 114. 필리스 아니에요? 그렇지. 예,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요 게스라는 벡터가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요 길이랑 맞춰져야 돼요. 어. 어, 곱하면 여기 알파, 베타 1, 베타 2를 여기 곱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 요거랑 딱 맞아요. 요 길이를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0,0. 사실 여기 1로 해도 되고요. 2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길이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요 그레디언트 벡터의 그 성분이 몇 개인지를 원소에게서. 맞추겠다는 게 그 의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의미밖에 없고. 아이고 제가 이제 코딩을 좀 잘 모르고 설명이 좀 이상. 하여튼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했잖아요. 아까 말한 이 스퀘어드 그레디언트 아까 하나씩 구한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평균을 해요. 이렇게 평균. 어. 그러니까 이 평균을 하면서 사실은 이 아까 SSE를 직접 타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결국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단순 선형회계에서 그레디언트 백스는 뭐냐면 이렇게 각각 이게 오차 제곱 함수라고 쳐봐요. 오차 제곱 함수를 다 썸을 하잖아요. 썸. 이게 G라고 하자. GX 함수 이걸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1차 저기죠. 미분으로 표시. 요런 오차 제곱 함수들의 썸을 해가지고
이거의 그레디언트가 미분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음, 하나하나를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썸을 정의하지 않고 요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미분하는 거,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줘요.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에 음, 이거를 다 더해서 3으로 나와서 평균을 구하는 거지. 예. 음, 근데 이 3분의 1을 여기다 곱해준다는 거는 사실 이게 그레디언트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스칼라를 뭐 하나 곱해줬다는 건 방향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미분해도 역시 이게 각각의 항을 미분해서 더하는 거거든요. 예,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요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SSE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간접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구성이. 책을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제 그레디언트 스텝을 밟는 거죠. 요 그 평균 그레디언트를 해가지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 방향만큼의 요렇게 반대 방향 이게 사실 함수 값이 커지는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서 얼만큼 갈 것이냐 요만큼 0.01만큼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그거를 원래 개수에다 더해가지고 새로운 개수를 만들어서 이 방법을 이제 10,000번 반복한다. 10,000번.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음, 근데 여기서 민 그레디언트 이게 지금 예, 선생님이 써놓은 공식에 따르면 예. 스칼라 같은데 근데 스칼라가 아니라 이게 벡터로 나와야 되는데 벡터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벡터로? 어, 왜냐하면 이게 그 그레디언트 벡터 자체가 요게 벡터잖아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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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게 벡터인데 벡터끼리 여기 더해서 3으로 나눈 예, 거구나. 요 벡터 미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요거 음, 찾아놨어요. 벡터 미인이 여기 리니어 알지브라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예, 이렇게 예, 벡터 미인이라는 함수가 여기 맞아요. 나오는데 어 음, 여기 예제를 보면 돼요. 요렇게 맞아요. 벡터 미인을 구하면은 요 성분별로 음, 평균을 해가지고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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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레디언트 스텝도 제가 이렇게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요거 고친 게 많아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레디언트 스텝에 대해서 제가 찾아놓은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어, 다중의 정답, 예. 이거를 뭐 지우고 할까요? 네. 여기 아까 그거예요. 아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실행을 해보면, 어, 아까 우리가 공식으로 했었잖아요. 그 아까 행렬 방정식을 푼 거랑 우리 이거 똑같은 그 문제를 데이터는 똑같아요. 데이터 똑같고 어 요거를 이제 실행해 볼게요. 하면은 아까 그 평면의 방정식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안 되지? 다시 해볼까요? 왜 안 되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 오래 걸려요. 이게 예. 됐다. 어, 여기는 이렇게 표시되는구나. 예. 이게 이렇게 표시되니까 어,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그 알파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베타 1, 베타 2 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벡터 형식으로 베타라는 벡터 형식으로 표시되니까 그런 거지. 요거를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아유, 이제 뭐 오늘 막 여러 사고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제가 좀 헤맸는데 어, 예, 아유, 예, 예, 마치겠어요. 근데 요거 나중에 저 오늘 선생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집이라는 거. 예, 예, 요게 예. 예,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거 오늘 한살 물어봐서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요거 음, 요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건 예. 사실 요거 간단한 거지. 예, 그래 하여튼 그래서 예. 제가 뭐 마치겠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